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채금리는 채권 수익률이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의외의 현상이죠.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지난달 미 연준이 0.5% 기준금리를 내린 빅컷을 단행한 것을 단번에 묻어버리는 일이 되는 건데, 지난 0.5% 빅컷을 단행했을 당시에 국채금리가 3.5% 정도로 거의 바닥 수준으로 내려갔었는데, 어느새 4.1%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세를 긋고 있습니다. 이건 기준금리 0.5%를 내린 것과 대조적으로 국채금리가 0.5% 올라간 시소 효과, 그러니까 전혀 기준금리를 내린 티가 안 나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중은행은 다시 실질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고 마는데, 그렇게 빅컷을 0.5%로 쳐냈어도 무슨 한여름에 잡초 올라오듯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지표가 쏙쏙 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좀 황당한 일인 거고, 그러니 시장의 실질금리는 전혀 0.5%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준금리는 내리지만 오히려 시장금리는 오르는 아주 묘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 이런 의미에서 미국 연준은 다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빅컷으로 기준금리를 확 끌어내렸어도 결국엔 이 시장금리가 혼조세를 보일 정도의 금리 인하 분위기로 휘말려 들어가지 못할 건 이렇게 국채금리가 딱 버텨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인데, 그래서 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린 거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된 한 달 상간의 미국 시장금리는 전혀 0.5% 이상의 금리 인하 분위기 감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도리어 올라간 국채금리 때문에 시중은행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금리 인하로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그러니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가 전혀 나아질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새벽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은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본시장이 이렇게 금리 인하 이후에 이전처럼 폭발하는 양상을 전혀 보이지 못하는 것도 단기적인 호재는 하루짜리로 끝날 때가 아주 많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잠재된 위험 요소에 대한 촉이 너무 예민해져서 공포라는 아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장세에선 앞으로 상당 부분 주가에선 엄청난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 많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국채금리가 기준금리 동결했을 당시와 똑같은 궤적으로 가고 있으니 주식시장에서는 낙관적인 전망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시장금리는 다시 올라갈 거고, 물가가 그리 만만치 않게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있어서 미국 증시는 상당히 어려운 변수를 마주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여전히 102선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인 궤적을 봐도 거대한 산맥이 좀처럼 깎이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역시 미국은 미들맨은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라는 두 가지 기둥이 딱 버텨주고 있기 때문인데, 연준이 스몰 컷이든 빅컷이든 마음대로 기준금리 자체의 조율이 가능한 건데, 이렇게 국채와 달러가 이탈리아 종마처럼 달려주고 있으니까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서 국채금리는 금리 동결과 같은 역할, 실질금리를 주관하는 은행들에 대해서 압력을 주고 있는 거고, 달러 가치는 미국 내 침체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뚫고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화 가치의 반열에 서 있는 강력한 한 방인데, 굳이 기준금리 서둘러 큰 폭으로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 연준이 빅컷 전에 위원들 간의 인하폭을 두고 서로 의견이 많이 엇갈렸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무리하게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는 주장들이 섞여 있었던 거고, 이 분위기가 11월 마지막 금리 결정은 미국 대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금리를 급격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미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큰 폭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수준은 거꾸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과 아주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미국 주택담보대출은 모기지 형태로 연준의 빅컷이 단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유는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모기지 대부분의 금리는 국채금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금리가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빅컷을 한 0.5%만큼 다시 0.5%가 올라버리니까 당연히 현장의 모기지 금리가 쑥 하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가 0.27%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의 실질금리가 내려간다는 핑크빛 전망들이 금융시장에선 그 공식 자체가 완전히 깨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 당연히 지금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선 금리 부분이 한국에선 거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워낙에 부채 문제가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금리가 계속해서 압박을 부채 시장에 가하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건데 한국 부동산 시장이 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기준금리 인하가 만사가 아니란 얘기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 인하를 선택하게 됐는데 0.25% 상당히 소폭의 금리 인하라는 첫 단추를 끼게 됐죠.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건 내수 경기 부진, 수출 업황의 악화, 전체 거시경제 자체가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점. 결국 중앙은행의 금리 지표가 하향화되어야 이런 텐션도 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전체적으로 좀 애두르는 결정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채 문제와 집값 문제는 한국은행이 배제하고 싶어도 절대 비껴갈 수 없이 마주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난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0.25%의 기준금리 수준으로 낮춘 것도 너무 빅컷으로 가버리면 다시 부채 문제와 집값 상황은 난망에 빠질 수 있다는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상황이 바로 한국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 고스란히 기준금리는 낮아져도 시장의 실질금리는 거꾸로 높아지는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이 개장된 코스피 시장을 봐도 약보합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이걸 상승으로 보는 것도 좀 민망한 수준 0.51% 지금 시각에서 오르고 있고요. 전날 나스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장세가 그리 극적으로 전환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가 여전히 6만전자 회복이 버거워 보이는데 1% 이상 오르는 추이를 보였어도 여전히 5만전자 선상에 머물러 있다는 것. 결국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 장이 오픈되자마자 던지고 있는 게 무시 못할 움직임이죠. 다른 대기업들 종목 역시도 거의 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추세라서 자본시장의 움직임은 역시 팔고 나가자라는 분위기 일색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대장단지를 할 수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 부동산 시장의 대장단지들 곧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게 될 겁니다. 어차피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데칼코마니 자본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장세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그칠 날이 없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 지금 매도세가 상당히 궁지에 몰린 감이 많을 겁니다. 일례로 마포가 2달간 엄청난 상승세를 견인을 했는데요. 최고점 20억을 찍는 것도 나올 분위기였는데 이제 호가가 뚝 하고 떨어지고 있죠. 그렇게 맹렬하게 버티던 시장의 호가가 이렇게까지 움직인다는 건 매도세가 상당히 궁지에 몰린 것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고 일단 그렇게 올린 집값을 받아줄 수요가 시장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게 가장 초조할 수 있는 대목인데 아무리 아파트값이 초절정, 가장 높은 정점의 가격대를 찍는다 해도 그게 현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황금, 돈으로 바꿔낼 수 있는 거래가 찍혀야 되는데 매수세는 일단 손절. 너무 고점에 몰려있는 집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걸 가능케 했던 물줄기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 고점의 집값을 받아낼 대출 효과가 사라져 버리게 되니 누가 집을 무지막지한 가격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매물이 늘고 이제 실거래가를 넘어서 버티던 호가까지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서울 아파트 매물량이 13만 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매가 8만 5천 건의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 지난주 양상과는 확연하게 다른
연속해서 두 번에 8만 5천 건을 찍는다는 건 다시 매물량이 9만 건을 향해서 전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죠. 이렇게 팔고 나가겠다는 분위기, 지금 코스피 장세 분위기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외국인 매도세가 장세를 주도하는 거의 매도자와 같은 그림인데 대부분 팔고 나가려는 분위기 연출하고 있죠. 이러니 당연히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은 일제히 악화되는 궤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게다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렸어도 이게 그리 시장에 파급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건 미국의 사례대로 빅컷이라는 0.5% 정도의 무게감 있는 기준금리 인하했어도 미국 모기지 금리는 도리어 거꾸로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이 중심축에 있는 절대 강자, 바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 국내 시중은행 역시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한은이 0.25% 금리를 내렸어도 도리어 시장 금리는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를 우려해서 한은이 베이비컷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든 뭐 상황에 따라서 다시 금리는 반대로 또 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38개월, 거의 뭐 3년 만에 금리를 내리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이후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는 미국의 샘플이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무튼 피벗이 단행이 된 건데 그만큼 지금 한국 경제의 침체 국면이 심각한 사안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또 하나의 이 반증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침체 국면에서 금리를 움직인다는 거 결국 위기 대응인데 미국 장세가 그리 썩 경기가 뭐 역대급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반응을 불러오는 건 역시도 향후 한국 금융시장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 케바케로 각계격파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한은이 방금 0.25% 3년 만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국내 경기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 부채와 집값 문제라는 예민한 영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결정한 건 그만큼 경기 상황이 안 좋다는 뜻이고 침체 국면의 이 금리 인하는 그닥 시장 금리 효과에는 극적인 면으로 작용하기에는 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0.25% 베이비컷은 향후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려는 그런 소폭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시장 상황 잘 보시면서 준비, 대비, 채비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 한번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